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에도 3.5%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여기 6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간다, 다들 올라간다, 막 난리를 칠 때 하루 빠지니까 아주 이게 끝이다, 아주 난리가 날 때 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잡자. 팔고 나서 내가 판 것보다 더 비싸게 잡아도 된다. 이미 180% 이상 수익 구간 만들어 놨다. 이 정도에서 한번 이익 실현하고 시장도 과열권에 있다. 나 시장 5,000포인트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 5,000포인트를 못 간다고 할지라도 시장의 기대는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지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지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 올려준대. 부동산을 잡겠대. 주식시장 올려서.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믿고 뭐가 나왔습니까?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세계에서 6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주가를 꼽아봐라, 그럼 코스피입니다. 왜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줄 때, 시장이 강할 때 더 강했었던 종목 어디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딱 꺾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매도해라, 팔아라. 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금요일까지 해서 3.5% 추가 하락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22평을 수렴을 했습니다. 다음 주 되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최소한 수요일 이후에 나온다. 목요일이 만기거든요. 목요일 만기 정도는 지나야, 한 만기일 수도 있고 만기를 지난 한 금요일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바닥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죠. 시장이 이렇게 2% 종가를 찍은 것, 목요일날 상법 개정이 통과됐죠.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뭐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그냥 법제화 시켜버렸습니다. 뭐 초강력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그걸 떠나서 바로 시행할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3% 룰까지 포함해서.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상법 개정이 이렇게 되면 좋을 거예요. 이것과 상법 개정이 될 것 같아. 근데 주가 계속 올라가네. 그럼 우리는 종목을 골라야 되죠. 어떤 부분? 이때부터 시장이 튀기 시작했는데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1월 달부터 신고가예요. 1월 달에 코스피의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1월, 2월입니다. 올라가기는 했지만 신고가는 만들지 못했죠. 이때도 뭐예요?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보다 강했다. 어떤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 플러스 원전이. 근데 이때는 확대시키지 못했습니다. 종목군. 원전에 대한 종목군이 강세를 보였었던 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까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6월달 들어서는 어떤 부분까지 나와요? 한전기술, 시공 쪽인 현대건설, 그리고 원전에서 잡주라고 불리는 우리기술, 이런 종목군들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 자, 23년도에 AI가 처음으로 개화되기 시작했죠. 챗 GPT로 인해서.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서 수혜를 입었었던 종목군들은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HBM 관련주.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오늘 제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왜 이렇게 22평을 만나야 된다고 했었는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22평 만났으니까 이제 반등 나오겠지? 여기서 살까? 이거 아닙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30만 원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따 제가 지금 바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여기 조회 눌러가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키움증권에서 0606 화면입니다. 정확하게 188%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여기 67% 찍혀 있죠. 5월 30일입니다. 25년도. 근데 팔고 다시 샀어요. 그리고 나서 매도한 결과 어때요? 188%. 근데 바닥부터 올라온 폭은 어디예요? 2만 원부터 7만 원까지니까 300% 가까이 되죠. 근데 왜 내 수익은 188%밖에 안 될까? 주식 투자는요, 바닥에서 못 삽니다. 반대로 꼭지에서 못 팔아요. 하지만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어때요? 최소한 고가 구간에서는 살 수 있다. 그리고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았을 때 어때요? 시작점에 잡을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시장에 대한 위험입니다. 주가가 빠지려면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종목이 나쁘다는 건 성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돈 잘 버는 기업들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네오팜. 이거 월봉으로 보잖아요. 14년도부터 쭉 올라갔어요. 2014년도부터 10년이 넘었죠.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2,000원짜리가 3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쵸? 근데 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32,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빠졌고 저가는 얼마예요?
10,000원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네오팜은 실적도 박살나고 망하는 기업인가 이렇게 보실 것 같죠? 보세요. 네오팜은요.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근데 어때요? 유보율 보세요. 이거 현금성 자산. 그쵸? 현금 얼마 갖고 있는지 볼까요? 네오팜에서 250억. 250억 하면 주식시장에서 작아 보이죠? 네오팜 볼까요? 시가총액 2,300억. 시가총액 2,300억짜리 기업이 매출액을 1,190억씩 내고 영업이익을 247억씩 냅니다. 현금성 자산이 200억 이상 있어요. 무슨 소리냐? 절대 망하지 않는다. 빚이 있어요? 부채 비율 보세요. 12%, 10%, 9%, 10%, 8% 망하지 않아요. 이익률 보세요. 22%, 20%, 20%, 23%, 19% 이런다고요. 근데 주가 어때요? 80% 빠져요. 80%, 90%씩. 이 정도면 망했다고 보는 게 맞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성장을 안 하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돈을 잘 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올라가는 거, 그쵸? 여기 5월, 6월 달에 올라가는 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왜 올라가느냐? 앞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 상황에 뭐가 있어요? 정부 정책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건 이 정부 정책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AI 패권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패권을 잡는 과정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나왔습니다. 북한입니까? 미국이 그렇다고요. 미국이.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인프라를 다시 깔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하이닉스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현대일렉트릭 이거 주봉으로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실적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여긴 뭘 만드느냐? 변압기. 현대일렉트릭뿐만이 아닙니다. 효성중공업. 똑같아요. 변압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죠. 주가가 1년, 2년, 3년째. 얼마입니까 이거? 8만 원대부터 지금 얼마예요? 90만 원. 10배 이상. 근데 이 과정에서 어때요? 조정 이거 적어 보이죠? 30%에서 40%씩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어떤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거냐? 최소한 제가 22평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22평 만나기 위해선 두 가지 내용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주가가 내려와서 만나거나 22평이 올라와서 만나거나. 22평은 어떤 부분이에요? 평균 가격이에요. 20이잖아. 20 거래일 동안 거래가 된 평균 가격. 근데 최근에 주가 올랐잖아요. 당연히 22평 올라오지. 조정을 받는다고요. 제가 이날 매도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영상으로 제가 다 남겼거든요. 댓글에 그렇게 달려요. 이거 내일 오를 것 같은데 크크 이렇게 달립니다. 근데 결과 어때요? 결국 22평 만나잖아. 그리고 제가 목요일 영상에 분명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목요일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7월 3일 영상입니다.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는 180% 이상 수익 구간을 만들었고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는 재매수 구간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저만 정확하게 매도 구간을 잡았고 빠질 때 빠진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가격 조정은 거의 다 끝났고 기간 조정 성격으로 넘어간다고도 분명히 목요일 날 영상 7월 3일 날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무엇보다 금요일 날 빠진 거 이건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빠진 부분은 뭐예요?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들 보면 난리예요.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대출을 받아갖고 빠진다. 뭐 그리고 뭐 두산에너빌리티 밑에다가 뭐 BBB 법안을 갖다 붙여갖고 이야기를 해놓던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BBB 법안은 뭐냐? 빅 뷰티풀 빌 크고 아름다운 계산서 감세안입니다. 감세안. 그쵸?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볼게요. 감세해. 그럼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해요? 관세로 거둘 거야? 그럼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 안 올 거야? 근데 진짜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지금 4월 초에 미국 시장이 딱 3일 동안 20% 가까이 폭락 구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20% 가까이 폭락 구간을 만들었을 때 분명하게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고 시장은 경고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계속 최근에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 상황에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해야 된다. 그쵸?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았습니다. 말이 맞았어요. 근데 이걸 유일하게 맞힌 사람은
저는 그냥 올라가는 주식들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왜? 신고가부터 주도주가 발생한다고 믿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 구간 만드는 걸 제가 아까 전에 다 보여드렸고 영상으로도 지속적으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유일하게 맞춘 주체는 어디예요? 시장입니다. 시장. 미증시 한번 볼까요? 나스닥 어때요? 신고가. 나스닥이 신고가 나왔습니다. 나스닥 금요일날 휴장이에요. 하루 쉴 겁니다. 근데 나스닥의 신고가가 나와버렸다고. 1% 상승하면서 바닥부터 20% 이상 올라왔어요. 딱 관세할 거야 하면서 빠졌고, 관세했다 빠졌고. 근데 실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등 신고가. 감세 부족한 세수 어떻게 할 겁니까? 뭐라 그래요? 관세로 거둘게. 관세하면 인플레이션 올 텐데요. 인플레이션 안 와. 근데 진짜 안 왔어요. 누구만 맞췄어요? 시장만 맞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된다. 그리고 이때 반등할 때 가장 먼저 한국 시장에서 강했던 거 어디예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래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요때 정확하게 체코 원전 꼬장이 들어왔었습니다. EDF 쪽에서. 이때 다들 뭐 EDF 괜찮다 뭐다 얘기 막 나와. 저 딱 한마디 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미국 플러스 AI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먼저 올라갔었던 부분들, 그렇죠?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이쪽 인프라 다 깔았어요 지금. 그럼 여기다가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최종 인프라가 남았죠. 원전이에요. 어디 들어가요? 데이터 센터. 왜? AI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에는 뭐가 들어가요? GPU. GPU는 뭘 많이 먹어요? 전기를. 안정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원전. 이거 말고 답이 없다. 근데 이렇게 좋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고가에 정확하게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가에 정확하게 사고 고가에 정확하게 팔 수 있잖아요. 워렌 버핏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주식 투자해서.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한데 뭐 비비비 어쩌고 뭐 대출이 어쩌고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이거 다 틀렸다고요. 그냥 신고가 확인하고 사고 떨어지면 파세요. 그리고 최소한 22평 만납니다. 22평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한 방 정도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조정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다. 여기서 한 방 더 때리잖아요. 이제는 걱정을 하는 개인 투자자가 나올 겁니다. 이거 진짜 갈까? 여기서 또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한 방 또 때리잖아요. 그럼 여기 다 털려요. 그러고 나면 반등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쭉 빠져서 여기 5만 원 근처까지 갖다 칩시다. 한 20% 빠져야 되죠. 5만 원 근처까지 딱 가고 5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 다시 사세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바닥을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만 원까지 내려가면 내려가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62평 올라오죠. 그렇죠?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차트가 어떤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은 실적보다 가격이 선행하는, 즉 선반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다음 주에 바닥 나올 겁니다. 하지만 바닥 구간을 잡으려 하지 마세요. 바닥 확인하고 매수하는 구간 잡으세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렸잖아요. 근데 22평 만나고 최소한의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상승할 때 사세요. 그러면 내가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요. 지나온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주도주라고 이야기했었던 조선주, 원전 이런 대부분의 종목군들 있죠.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다 매도 구간 다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가에 잡았어요? 아니요. 다 확인하고 팔았어요. 확인하고 파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잘했죠? 고가죠? 이게 아니라고요. 확인하세요. 그래야 예상이 아니라 확인만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 확인을 다 못해요. 왜? 더 갈 것 같거든. 내려가면 이제 다 빠진 것 같거든. 22평 밑에 있거든. 여기 찍고 올라올 것 같거든. 이런 거 믿지 말라고요. 절대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여기 내용 보시면 어때요? 코스피 코스닥 금요일 날이에요. 7월 4일. 삼성전자 제외 모두 약세를 보였다. 왜 그랬을까요? 상법 개정 때문에 그래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세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세론은 고가, 즉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 추세가 꺾이고 완전히 박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시장에서 기대감을 키웠던 상법 개정이 통과되고 나오는 일시적 세론이다.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단기 반등이 컸던 만큼 조정이 필요했다. 다음 주 만기까지 22평을 기준해서 기간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코스피 코스닥은 아직까지 22평을 수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시장 위험은 없다는 겁니다. 이격 조정 끝내면 다시 갈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종목이 가겠냐고요.
원전 플러스 그동안 강했었던 거 2차 전지 같은 거 갈 것 같죠?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물려도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1년, 2년 동안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시장 엄청나게 좋은데. 그러면 1년, 2년 동안 만약에 지금 안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1, 2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빠지면 살아남을까요? 더 빠지지. 시장 빠지니까. 프로그램 배도 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때 갔을 때 2년 뒤에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리스크를 우리가 없애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매도하고 그쵸? 다시 확인하고 매수구간 또 잡으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보시면 7월 4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 43분입니다. 어때요? 62,000원이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3.5% 빠져서 59,700원 찍혀 있죠. 근데 62,000원까지 올라오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7월 4일 날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 장중 8% 상승 구간 66,800원 돌파 시 재매수 예정이다. 절대 먼저 매수하면 안 된다. 절대 예상하지 말아라.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 필수. 기다리세요. 싸게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싸게 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차피 확인하고 하더라도 비싼 구간, 확인하고 사더라도 싼 구간 합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그쵸? 3만 원일 때, 야, 15,000원, 6,000원 하던 게 갑자기 튀어갖고 3만 원 됐어. 100% 올랐네? 야, 이거 비싸서 어떻게 사냐? 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매수 확인하고 매도 180% 수익 구간 그리고 파니까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한화 시스템 신고가에서 매수했죠. 쭉 올라갑니다. 내려오니까 팔아요. 어때요? 폭락. 그쵸? 이제 뭐예요? 62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62평에서 한 방에 안 빠지겠죠? 근데 62평 딱 찍고 반대 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다시 잡더라도 어때요? 다시 추세를 유지해 갈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반도체도 좋다 그랬죠? 한미 반도체 어떻습니까? 그쵸? 확인하고 팔았잖아요. 몇 프로 수익? 13.8%. 정말 초대형주 오랜만에 했는데 SK 하이닉스 어때요? 매도 확인하고 34% 하이닉스로 30%가 터진다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릿수죠. 180% 200% 가깝습니다.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되면 매수 타점 나올 겁니다. 기다리세요. 분명히 옵니다. 22평 안 만날 것 같았죠? 조정 없을 것 같았죠? 왔어요. 시장 다음 주에 22평 만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더라도 늦지 않아요. 다음 주에 타점 나온다. 그리고 이 부분, 그쵸? 시장 진짜 어렵습니다. 시장은 이래요. 고가에 잡으려고 하잖아요. 더 갑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한전기술하고 현대건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올라. 한전기술하고 현대건설 못했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쭉 올라가서 팔았잖아요. 고가에 팔았어요? 아니요. 떨어지는 거 보고 팔았다고요. 그런데 더 떨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이 옵니다. 반드시 요거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 이런 식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확인해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